이렇게 시작하니까 오늘은 4차 방정식 끝내보자. 끝내고 그 다음 재밌는 문제 마지막 타임에 하고 예비구성들 오늘의 주제는 4차 함수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3차 함수랑 3차 방정식 만나는 실근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었다면 오늘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좀 할 거냐면요. 4차 함수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거고 그다음 이제 방정식 활용하는 것들 해서 또 뭐죠? 이게 여기도 하는 거 4차 함수를 먼저 싹 하고 문제를 풀게 되는 거. 오늘의 목표는 교재는 어디까지만 할 거냐면 유형 35번까지만 할 거거든 교재는. 그래서 29부터 35번까지 해서 방정식 파트만 끝낼 거고 부동식하고 속도가 속도 다음 주에 해서 다음 주 토요일 날에 미분 끝낼 거야. 그래서 일요일 날에 이제 적고 거고 오늘은 크게 뭐 예를 들면 교재 29번부터 35번까지 할 건데 일단은 거기에다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 예쁘게 푸는 뭐 4차 함수에 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4차 함수는요 보통 3차 함수에서 등장을 했었고요.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일 때는 뭐 했었냐면 뭐 W자 모양도 있었고요. 약간 좀 올라가다가 찍고서 또 올라가거나 내려가다가 찍고 내려가는 이런 모양도 있었고요. 뭐 삐뚤어진 이런 뭐라 그러지? 빗살무늬 토익 같은 함수 이런 애들이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었었고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인 4차 함수는요 뭐 W자 모양도 있었고요. 찍고 내려오는 애가 있고요. 올라가다가 찍고 또 올라가는 애가 있었고요. 뭐 빗살무늬 토익 같은 애가 있다요. 이런 애들이 바로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물어볼 거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무난하게 4차 함수 조금 이따 비율관계 같은 건 다시 한번 정리 좀 할 거고요. 4차 함수의 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당연히 얘도 뭐를 가질 거다? 맥시멈 4개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 뭐 하나의 근만 갖는 경우도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하나의 근만 갖는 사중건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또 모두 받을 수 있고요. 뭐 서로 다른 2개도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 뭐 서로 다른 그다음에 2개인데 나중에 뭐가 미분이 불가능한 애가 하나만 있는 애 이런 애들도 되게 잘 나오는 주제가 될 거고요. 보통은 많이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볼 거다? 서로 다른 4개의 실근 갖는 건 언제야?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뭐 3개도 물론 가능하긴 하죠. 어떨 때? 이 극각 갖고서 이렇게 끼고 가는 애들은 하나, 둘, 3개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4차 함수는 최소 뭐부터요?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이러면 안 만나게 될 거죠. 안 만나는 것도 되고요. 한 점에서 만나도 되고요. 2점, 3점, 4점까지 다 가능한 게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원하는 대로 갖고 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바로 유형 29번부터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가지고 일단 유형 29번입니다. 교재 먼저 갔다 갈게요. 29부터 36까지 1교시 한번 다 할 수 있다. 한번 달려보고 2교시 이제 재밌는 거 설명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 좀 풀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이 있다면 이게 좀 풀고 갑니다. 이렇게 이제 29번 프린트는 조금 이따 거둘게요.
일단 이 4차 함수는 대체 어떻게 생겼는가를 그려볼게요. 이 함수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럼 일단 4개의 실근을 갖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니까 약간 이런 느낌의 함수일 거다라는 거 추측하고 들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좀 보기 위해서 미분을 한번 할게요. 예, fx라고 이름 붙이고 미분해 주시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6x가 될 거고 미분해서 0 되게 하는 값 즉 4x로 묶어놨더니 x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4x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0일 거다. 그래서 3차 함수는 미분된 함수인 거죠. 마이너스 2 하나, 0 하나, 2를 그대로 가질 거고요. 이게 어떻게 옵니다. 내려오고 찍고 올라가고 찍고 생기는 함수가 바로 미분된 함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생긴다? 아, 감소하다가 마이너스 1 찍고서 증가하다가 0 찍고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함수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fx 그래프의 개형이 되겠네요. 그럼 얘들아 얘가 언제? 아 0일 때가 그때일 거고요. 마이너스 1하기는 얘 누가 봐도 대칭 구조기 때문에 원래 함수도 대칭 구조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 맞겠죠? 이렇게 생긴 함수가 나올 건데요. 근데 얘가 일단 뭘 가지려면요.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런 상황이 되는 게 바로 내가 원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즉 어떻게 여러분들이 식을 뺄 수 있었으면 좋겠냐면요. 얘 누구 넣었을 때 값이요. 아 축에 있는데 0 집어넣어서 나오는 y 값은 그럼 어때야 되고요? 0보다 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는요. 2나 마이너스 둘 중 하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한테 0 집어넣은 값은 0보다 크고요. f한테 2나 f한테 마이너스 2 집어넣은 y 값은 어떻게 되면요.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 거다? 아 얘가 이 사이에서 뭐를 갖게 될 거예요. 근을 갖게 되는 분한데 근데 또 요 상황을 만족하는 건데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근데 얘가 이 축으로 가도 괜찮은데 어떻게 가도 또 상관없냐면요. 여기 상수 A가 있잖아. 저 A를 뭐 해버려도 괜찮고요. 넘기셔도 또 상관은 없긴 할 것 같거든. 그래서 아예 그냥 뭐 해도 괜찮고 아 A 값을 얘를 마이너스 A다라고 보셔도 되고 그냥 집어넣고 보시면요. F1 함수한테 이제 누구 넣어주시면요. 0 집어넣으시면요. 얘가 미지수가 계속 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거든. A를 빼면 x 4제곱 마이너스 8x 제곱이라는 함수랑 마이너스 A랑 만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갖고 가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럼 이 마이너스 A라는 친구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으면 될까? 그때랑 극소 사이에만 A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뭘 가질 수 있을 거니까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리가 마이너스 A, 이 자리가 마이너스 A인데요. 원래 함수한테요. 누구 넣으세요? A 빼놓고 0 집어넣을 거고요. 원래 함수한테 A 빼놓고 2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게요. 0 집어넣으시면 0이 닮는 거 아실 거고요. 2 집어넣으시면 2의 4제곱 16 빼기 4, 8에 32 마이너스 16이 될 거라서 아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마이너스 A라는 친구는 0보다는 크고요. 마이너스 16보다는 작으면 되는 건데 양옆에 마이너스 아니죠. 바뀌어야 되죠. 마이너스 16부터 작은 숫자죠. 마이너스 16부터 0인데 마이너스 곱하시면서 0보다는 A가 크고 16보다는 작으면 되겠구나라는 거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누구를요? 그냥 이 미지수가 주어져 있을 때는 미지수를 놓고서 보셔도 물론 되긴 하는데 가능한 어떤 게 조금 더 예쁘다? 아 미지수를 옆으로 넘기신 다음에 예쁜 함수를 그리고서 걔네들이 만나는 극대나 극수 이용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다 정도까지 갖고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함수는 15개다 하는 것까지고 그 다음 이제 뭐를 붙일 건 얘들아 절대값 붙는 함수들에 관해서 잠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함수 전체 절대값 붙는 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함수 절대값은 여러분들 딱 2가지만 기억하면 되거든. 뭐랑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원래 절대값이 4개가 있었는데 이제는 딱 몇 개만 기억합시다. 사실 2개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요거는 무조건 기억했으면 하는 거. 함수 전체의 절대값 붙는 거. 그 다음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다? 어디에만 절대값 붙는 거? x 한 개만 절대값 붙는 거. 이렇게 2가지 정도만 수능에 출제가 되고 있어서 함수 전체의 절대값 붙을 때는 어떻게 접근해 주시면 되는 거였고요. 원래 함수 그리신 다음에 x축 밑에 있는 거 전체 접어 올리면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나지. 그 다음에
x한테만 절대값 붙어있을 때는 어떻게 접근하는 거예요? 축 기준으로 처음에 누구만 살려요? 들어볼게요. 자, 원래 함수 먼저 그리시는 거죠. 원래 함수인 y는 fx를 먼저 그리시고요. 두 번째는요. x축 밑부분을 뭐한다? 적어 올린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x한테만 절대값 붙었을 때는 어떻게 해주시는 거다? 얘도 똑같아요. 원래 함수 먼저 그리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만 살리고 어디 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다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부분만 살리고 나머지 뭐해? 지워. 근데 이 부분도 원래는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뭐 해주면 된다? 세 번째 y축으로 접는다. y축으로 이렇게 접게 되면 이 함수 어떻게 생긴다야? 아 이렇게 생기면 됩니다. 이런 애들이 바로 x한테는 절대값 붙는 거. 요거 두 개 정도는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수투에서는 사실은 요거 첫 번째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얘는 언제 나와?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에서는 종종 나오는 애들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정도까지는 가지고 갑시다. 오케이. 그래서 요런 아이디어 가지고서 함수 그래프 개형 정리하시고 요형 30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0번 꼭. 유형 30번은요. 일단은 뭘 줬냐면 3차 함수 그래프를 줬다. 근데 그 3차 함수에 전체 절대값을 붙였던 애랑 어떤 y는 k라는 상수함수랑 만나는 점이 총 몇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5점에서 만나야 돼.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제대로 그리면 끝날까? 원래 함수를 그릴 줄 알면 나머지 절대값 함수는 생각보다 편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원래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찾으러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하러 봅시다. 미분이란 걸 했으면 좋겠다. 자, 미분할게요. 3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24가 될 것 같고요. 얘가 0대기 하는 애들 우리는 극대극소다라고 부르죠. 3으로 바꿀게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 될 것 같고요. 마 2, 2, 4 될 것 같네요. 인수분해도 예쁘게 되고요. 너는요 아래로 불러진 함수가 미분된 함수인 거고요. 0대견 x값이요 마이너스 하나 2하나. 그래서 너는 미분된 함수이기 때문에 뿔만 봐주시고요. 원래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대충 보면 원래 어떻게 생겨요? 이런 모양이겠구나라는 것까지는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그렸던 모양이라면 이제 얘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보자는 거야. 왜? 얘가 이런 모양이면 얘들아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생겼을 수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뭘 봐주시잖아. y 값 높낮이를 보자라는 거야. 이 높낮이 볼 때는 딱 3개만 보시면 되는데 극대극소가 있다. 그럼 극대값, 극소값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편. 근데 그 절편은 x축 말고요. y절편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0대한 x가 마이너스 4하나랑 2하나 즉 극대값이 마이너스 4인 거고요. 극소값이 2일 거고요. 그럼 중간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요거 3개 정도만 보시고 원래 함수 그래프를 좀 제대로 그려보자라고.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함수한테 요거 먼저 넣읍시다. 마이너스 4 넣을 거고요.
0도 넣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누구도 넣어보시라고요. 2도 집어넣어봤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들아 대입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집어넣으시면은 얼마 나오냐? 혹시 선생님? 아, 예. 찾은 사람. 아무도 진짜 알았어. 알았어요. 이렇게. 80인가? 아니? 비대 Q. 그 다음에 이제 0 넣으면 대답해주겠지. 이거 다 보내줘. 2. 그 다음 또 이제 2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26 땡큐. 이렇게 나왔대요. 그들은 이거 갖고서 어디에다가요?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어디에? X축, Y축. 이제는 뭐까지 가자야? 함수 그래프의 대형까지 가보자. 그럼 어때요? 이 모양 그대로 갖고 갈 거 어디에다가? 마일, 마이, 마삼, 마사 넣었을 때가 얼마? 80이 어시구나 그래? 그럼 80이면은 여기 지금 80이 있다고 칠까요? 너 80이야 이제부터.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80이 0 넣었을 때는 2 여기쯤에 2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2 넣었을 때 값은요 마이너스 26 여기쯤에 있었다고 치면 이 함수 그래프의 대형이 어떻게 생길 거다? 요런 모양으로 생기는 함수였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모양의 함수인데 이게 원래 함수인데 여기에 누구를 씌우자라고 얘들아? 전체 절대값을 씌웠다. 그럼 무슨 짓해라? 전체 접어 올려라. 그럼 접어 올릴게요. 그럼 어떻게 되고요? 여기서 한번 접히겠죠. 이렇게 접혔어요. 여기서도요. 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접혀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 자리가 얼마? 여전히 80이 여기 마이너스 26이니까 너는 이제 얼마가 될 거다? 26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전체 절대값 붙은 함수는 뭐가 되는 거다? 이 파란색 함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이 파란색 함수는 봐봐요.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얘랑 이제 누구랑 만날 건데요? y는 k라는 선하고 만났는데 k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몇 점밖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요. 총 5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어디일 거예요? 바로 요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다섯 6개네요. 미안해요. 6개고. 그럼 이제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요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y는 k일 때 몇 점에서 만난다? 하나, 둘, 셋, 넷, 5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5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딱 유일하게 한 개 존재하네요. 그 한 개가 바로 언제일 거다? 26일. 그래서 k는 얼마다? 26이겠구나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어. 함수 전체 절대값이 붙었다 그러면 뭐를 해줘라? 원래 함수 그래프를 그리자. 이걸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 눈에 보이게 된다. 라는 것까지가 유형 30번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유형 31번 한번 해주세요.
F0은 0보다 크다라는 거 힌트를 하나를 줬고요. F'이라는 함수를 줬대요. 0 되기 전 애들이 바로 극대 극소의 후보였죠. 미분된 함수기 때문에요. 0 되기 전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 상태고요. 0 될 때까지 뭐 하다가요? 증가하다가 0 찍고서요. 감소했다가 2 찍고서 증가하는 그래프 이게 바로 fx겠구나. 요 자리가 지금 0, 요 자리가 지금 얼마다? 2야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얘들아 이거 0 집어넣은 y값이 누구보다는요? 0보다는 크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상황인 거야. 자 그럼 이제 기억니은 뒤로 볼게요. x는 2일 때 극소값 갖는 거는 맞죠? 기억은 일단 자 그럼 여기는요 f2가 그럼 이 극소값이 0보다 작을까? 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뭘 알아요? 0 집어넣은 y값이 양수다라는 것까지 알죠? 그럼 이제 만약에 얘가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2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은 음수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될 수도 있을까요? x축이 근데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어때요? 0도 0보다 크고 2도 0보다 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니은은 함부로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던 거야. 이해돼? 그래서 얘는 땡인 거죠. F2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 물론 0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디귿 볼게요. 그럼 디귿은요 이런 상황이래요. F0하고 F2 곱한 게 0보다 작을 때 근데 F0은 양수인 거 알아요. 그래서 F2가 음수인 상황 생각해 볼래? 이 말이 돼요. 즉 그래프 어떻게 생길 거다? 똑같이 이렇게 fx가 있었고요. 이 자리가 0이고 이 자리가 2인데요. 우리 0은 양수고 2는 음수기 때문에 어떤 모양일 거다? x축이 이렇게 생길 거야 라는 거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즉 무슨 말이다? 그래프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되긴 하죠. F0 무슨 값? 극대값. F2는 극소값. 여러분들 어제 배우셨어요.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부호가 반대다.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 3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디귿도 참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참은 기억하고 디귿만 참되면 돼요. 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이게 유형 31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차 함수의 더함수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4번 유형 32번까지 하고 개념 설명 하나 들어갈 거예요. 32번 한번 풀어봐 주세요. 우리 좀 달래볼까? 상태 괜찮니? 일단 반응 거의 없어. 자, 얘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생각보다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으면 어렵지 않을 수 있다. 봐봐. 미분된 함수다. 그럼 누구만 보시는 거다? 부호만 보자. 그럼 얘는요. 0 대한 x가요. 0 하나 0일 때 마이너스 b 찍고 플러스 d 찍고 다시 마이너스 되는 함수입니다. 그럼 이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시면요. 0 되기 전까지 뭐 하다가요? 증가했다가 0 찍고 감소해요. 큰 얘들아. 어디까지요? b까지 쭉 감소하는 거야 지금. b까지 감소했다가요. b 찍고 증가해요. 어디까지 증가하는 거예요? d까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그래프. 이 함수의 그래프가 원래 함수 그래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우 어서오세요. 여기까지라고. 근데 그럼 볼게요. 요 자리가 0, 요 자리가 b에서 극소, d일 때는 그때겠구나.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아이디어인데 여기서 요거 테스트 좀 하나 갖고 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 뭘 줬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모양이 이런 모양이다라는 건 아는데 사실 얘랑 높낮이가 어느 정도 높고 낮은지까지는 모르는 거였었다. 근데 뭘 줬대요? 이 fx라는 함수랑 y는 fa라는 건 무슨 말이더라? 여기 어디쯤에 a가 있었지 않았을까? a 넣었을 때 나오는 y가 그게 바로 fa거든? 그 FA랑 이 함수랑 만나는 점이 총 몇 점에서 만난대요? 3점에서 만날 거예요. 근데 그럼 얘들아 봐봐. A가 만약에 여기쯤 있다고 치면요.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몇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4점에서 만났다? 근데 그럼 얘가 3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딱 어떤 상황일 수밖에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해돼? 근데 그럼 봐봐요. 여기나 여기는 필연적으로 갖고 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인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금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어디인 거야? 이 부분인 거야. 이 부분이 어떻게 되면 얘들아? 봐봐. A가 요 자리에 A는 나오는 Y값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이게 Y는 FA. 근데 여기서 이미 하나, 2점은 무조건 고정이래. 근데 여기서 만나는 게 딱 3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가면 된다고? 이 부분이 이렇게 뚫고 올라가지 않고 어떤 면 되는 거야? 딱 이렇게 접하고 끝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총 몇 점에서 만날 수가 있어져요? 하나, 둘, 3점에서 만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상황이 이해돼? 아, 이 상황이 바로 내가 찾고자 하는 fx 그래프의 개형이겠구나라는 것까지 보면 이 다음부터는 생각보다 쉬워집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뭐예요? 이거는 f0하고 만나는 개수래다. 그럼 0 넣을 때 나오는 y값은요, 당연히 넣을 때 값일 거고요. 이렇게 만나는 게 바로 뭐가 될 거예요? 이게 f0, 0 넣을 때 나오는 y값인데요. 만나는 개수 딱 몇 점에서밖에 못 만나요? 한 점에서밖에 못 만나네요. 그래서 너는 1이네요, p는. 그 다음 이번에는요, q 찾으러 갈 거거든요. q는 뭐예요? 그런 친구는 뭐래요? FA라는 거 뭐였어? A너스 나오는 B 노란 색깔 얘죠? 그 다음 또 FB는 뭐였어요? B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었으니까 B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누구야? 요 친구가 FB거든. 그치? 얘가 FB야? 근데 너의 얘가 지금 Y는 FB. 근데 얘가 의미는 뭐예요? FA만큼 올라간 이 거리에서 FB만큼을 똑같이 올라가. 그리고서 뭐 때? 반디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0,0 지나갔었어요. 그러니까 거리를 따지면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만큼 있어요. 봐봐. 이 거리만큼 올라간 거에다가 그래서 이만큼의 거리가 뭐 해줬다는 소리인 거야? 요 위에다가 추가됐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 겁니다. 이제 추가시키고 걔를 이제 뭐 하자? 반띵하자라는 아이디어. 이제 올리고서 반띵해 줄래?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간 거에 약간 이거를 대략적인 그림으로 따지게 되면 올라가 이만큼의 딱 중간이 어디야? 이게 궁금한 거죠. 근데 이거를 대략적으로 추진하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아이디어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FA라는 건 무슨 말이더라? A 집어넣은 Y 값일 거고요. FB는요, B를 집어넣은 Y 값인데, 그럼 얘들아 봐봐. 여러분들이 뭐랑 뭘 알고 있었냐면요. 여기가 FA, 여기가 FB, 그럼 Y 값 두 개를 더한 거랑 만나는 점의 개수였는데, 지금 보시면 어떤 아이디어까지 알았냐면, 이런 아이디어 알았죠. 얘가 지금 어디냐면 A 것을 요 자리가 있는데 그때 이거를 조금으로 갖고 가면 Q를 지금 찾을 건데 봐봐. A를 집어넣었을 때 요 노란 부분,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 가면은 조금 사실 별로 안 예쁜 이유가 왜 안 예쁘냐면 어디가 축인지를 정확하게 모르잖아. 그래서 이게 조금 예쁘진 않은데 지금 저분을 쓰기에는 살짝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가보겠습니다. 그냥 가죠. 봐봐. 대략적으로 갈게요. 그냥 노란색 부분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 또 거기에 분홍색 올라간 게 더 얹어졌다라고 가정을 해요. 이래서 그럼 이 거리만큼 올라간 거에 절반을 만나는 값인 거죠. 근데 생각해봐. 그러면 FA랑 FB 중에서 당연히 이게 누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 FA랑 FB 중에서 FA가 무조건 크지. 그러면 내가 똑같은 걸 더한 거의 절반이면 딱 FA 자리지. 이해? 다시요. 이렇게 비교할게요. 2분의 FA랑 2분의 FB는요. 2분의 FA가 더 크잖아. FA랑 FA 더한 거의 절반 한꺼보다 무조건 아래에 있지 않을까? 이해? 근데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뭔데? FA 자리겠죠. 즉, 이 노란색 자리 부분은 어디에 그려질 거라고요? 이 노란색보다는 조금 밑에 자리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 자리가 바로 누구 자리인 거예요? 너의 자리인 거야. 이렇게 돼서 그럼 여기서 만나는 점의 개수는 몇 점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네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Q는 얼마일 거다? 4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하고 Q하고 합이니까 4도 아니고 얼마다? 5겠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런 두 개 더한다면 반띵한다라는 건 어떻게 접근하면 좀 편하냐면 큰 거 2배 한 것보다 조금 아래에 있다. 큰 숫자보다는 조금 작아요.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 되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아 이제 하나 하고 쉬어도 되나? 아니, 쉬었다가 설명해? 접선을 이 다음부터가 33, 34, 35, 6, 5까지가 이제 방정식 활용이라서 33번 그래.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할 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경곡 접선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그리고 테스트는 좀 언제 읽어볼까요? 지금 볼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보시고 이름 메뉴에다가 써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 그건 오랜만이야. 땡큐. 그림 채점까지 갈 건데 오답을 좀 못해가지고 안 될 거지. 오케이, 좋아요.
막아서 진짜 오랜만에 봐. 스키 이번이나. 스키 배웠어요.